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긴박했던 JSA 미루나무 제거 작전. 이날 밤 박 대통령은 이런 일기를 남겼다. 오전 10시 30분경 판문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인 유엔군 장병 11명이 곤봉, 갈고리 등 흉기를 든 30여 명의 북괴군의 도전으로 패싸움이 벌어져서 유엔군 장교 2명이 사망하고 한국군 장교 1명과 병사 4명이, 미군 병사 4명, 개 9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전쟁 미치광이 김일성 도당들의 이 야만적인 행위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모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 중인 비동맹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 선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인 만행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의 이 만행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 것인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이들의 이 만행을 언젠가는 고쳐주기 위한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저 미련하고도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사건 다음 날인 8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서종철 국방장관, 노재현 합참의장,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 김정년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은 통역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화 내내 차분하고 사려 깊었으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스틸웰은 워싱턴에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 측에 사과 배상, 재발 방지 등 최대한으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해야겠지만 나 자신도 이것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에 교훈을 주기 위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하되 화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다. 그 다음날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은 청와대로 와서 오전 11시부터 45분간 박 대통령에게 워싱턴에서 결정된 보복 계획을 보고했다. 미군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미루나무를 잘라버린다. 만약 이때 북한군이 대응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즉각 무력으로 대응하여 휴전선을 넘어 개성을 탈환하고 연백평야 깊숙이 진격하여 수도에 대한 서부전선의 근접성을 해결한다. 라고 스틸웰 사령관이 보고했다고 한다. 두 개의 코리아를 쓴 돈 오버도퍼가 미 국방부 문서를 인용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미국 정부가 스틸웰 사령관에게 승인한 보복 계획은 북한군이 소총으로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작업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박격포와 대포를 쏜다. 북한군이 지상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대기 중인 지원부대가 인근의 북한군 목표물에 대한 집중 포격을 개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제2의 한국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뜻했다. 이런 경우에는 유엔군과 한국군이 개성과 연백평야까지 진출하되 더 북쪽으로는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다. 스틸웰 유엔 사령관의 보고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작전은 미루나무 절단에 한정하고 북한이 확전할 때만 우리도 확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이야기다. 그때 한국은 중화학공업 건설이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평화만 깨지지 않는다면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에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도끼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평화가 중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1월 24일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의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에게 주문을 하나 했다. 공동경비구역이 미군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미군 지휘관을 제외하고 절단 작업, 경호, 근접 지원 등 제1선 업무는 한국군이 맡고
미군은 제2선을 맡도록 했으면 한다. 1976년 8월 21일 오전 4시쯤 미 2사단 내 RC-4 체육관, 한국 공수부대원으로 구성된 특공대원 64명이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희도 여단장은 특공대 장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 일단 교전이 붙으면 누가 먼저 발포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 교전 결과가 중요하다. 일단 우리 편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그 즉시 선제 기습이 이뤄지도록 특공대장 이하 간부들이 즉각 조치하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공대장의 판단하에 움직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 박희도 여단장은 무기를 숨겨가라고 지시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계급이 없는 철모를 쓴 특공대원들은 몽둥이만을 든 채 트럭 3대에 나눠 탔다. 방탄조끼 안에는 권총과 수류탄이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무장은 공동경비구역 내의 규정과 스틸웰 사령관의 비무장 지시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국 특공대 병력이 공동경비구역으로 가는 전진기지인 키티오크 캠프에 도착한 것은 잠시 후였다. 이날 오전 7시 한미 호송 차량 23대가 북한 측의 사전 통보 없이 공동경비구역으로 진입했다. 미군 공병대원 16명은 전기톱과 도끼로 미루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공동경비구역 안에 북한이 멋대로 설치한 2개의 바리케이드도 철거했다. 한국군 특공대가 이 작업을 엄호했다. 하늘에는 미군 보부형이 탄 20대의 범용 헬기와 7대의 코브라 공격용 헬기가 굉음을 내면서 선회 중이었다. 상공에서는 B-52 전폭기 편대가 한미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선회하고 있었다. 오산에는 중무장한 F-111 편대가 대기 중이었다. 해상에는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대, 판문점 가까운 전선에는 한미 보병, 포병이 방화쇠를 만지고 있었다. 미루나무 절단 작업이 시작된 직후 유엔군 측은 당직 장교를 통해 북한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엔사 작업반은 8월 21일 JSA 안에 들어간다. 그것은 지난 8월 18일 당신네 경비병들의 도발로 마무리 짓지 못한 작업을 평화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다. 우리 측 작업반은 유엔사 초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무를 베어낼 것이다. 작업반은 임무가 끝나는 대로 JSA에서 철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이 아무런 도발을 받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김정년 비서실장과 최광수 의전 수석은 이미 오전 6시에 청와대로 출근하여 유엔군 사령부 지하벙커에 있는 유병현 합참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비서실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와 연결돼 있는 핫라인을 통해 작전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절단 작전이 시작되었을 즈음 박정희 대통령은 본관 2층 거실에서 아래층 집무실로 내려왔다. 김정년 실장과 최광수 수석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첫 번째 보고는 지금 작업반이 들어가 미루나무를 베고 있다였다. 최광수 수석이 집무실로 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다. 최 수석은 작전이 끝난 오전 7시 55분까지 두 번 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오전 7시 22분쯤 적 200여 명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방향으로 오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적이 다리를 넘어오지는 않고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였다. 이날 전방의 북한군 부대 통신을 감청한 미군은 그들은 겁을 먹고 있었다고 평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쪽에서 북한군은 미루나무가 작전 개시 42분 만에 잘려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20분 후 북한 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한주경 소장이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자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비밀 면담을 요청했다. 김일성이 유엔군 사령부에 편지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내용은 유감 표명이었다. 미국 측은 이를 사과로 받아들였다. 절단 작전이 끝난 뒤 김정년 실장은 최종 보고를 하러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류를 보면서 보고를 다 듣고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래, 끝났다고, 알았어 라고 말했다. 얼마가 지난 뒤 김정년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인터폰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그리고 스틸웰 사령관에게 애썼다는 말을 전해줘 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폭격, 봉쇄 등 강경한 보복 조치를 생각했다가 온건한 대응으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북한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1967년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 호 납치,
1969년에 미국 전자첩보기 격추 때도 미국은 무력 시위에 그쳤다. 북한이 일전 불사의 자세를 취하니까 미국으로서도 제2의 한국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강경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6.25 전쟁에서 미군이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하나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군과 절대로 육상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도끼만행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작전을 위한 지휘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부터 한미 연합사 설치를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76년 9월 7일) 오후 3시 20분쯤 대변인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접 선우연 공보비서관을 찾았다. 그는 아침에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나왔기에 당황하더니 김영두 행정관의 흰 와이셔츠를 빌려 갈아입고 서둘러 본관으로 달려갔다. 안경을 쓰고 책상에서 서류를 읽고 있던 박 대통령은 반가이 그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회의용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고생 많은 줄 내가 알고 있어. 추석은 지내야지 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주었다. 박 대통령은 모교인 구미국민학교에 과학실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선우 씨에게 계획을 추진하라고 얼마 전에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올린 과학실 건립계획서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를 일일이 체크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계획서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범이 되는 과학실을 만들어주도록 하게. 그러시다면 서울의 성동공고가 우수한 공업고등학교인 만큼 그곳 기술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재검토한 후 빈틈없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공고도 좋지. 그보다 정수직업 훈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다음 필요한 기계와 부속품은 서울에서 충분히 사서 운반하여 설치해주고 이성조 교육감과도 의논해서 모범적인 교습장을 만들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하도록 해. 현재 있는 금호공고에서 기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왕 구미에 내려가거든 우리 선영을 좀 돌보고 오게. 산 중턱까지 지하수가 많아 지표에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확인되거든. 땅 밑에 토관을 2개 정도 묻어서 배수로를 만들면 선영에 물이 배지 않을 거야. 박 대통령은 일일이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상이역 묘소로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묘소 앞까지 차 진입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 누가 했지? 외아들 준홍씨가 했습니다.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면 한번 들러봐야지. 내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이었는데. 그간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직접 가볼 수 있게 됐구만. 대통령은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구미국민학교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전에는 이 자리에 보잘것없는 교사만 있었는데 이제는 강당도 세웠구만. 애들 옷 좀 봐. 내가 다닐 때는 후줄근한 한복들만 입었었는데 지금은 옷들도 잘 입고 있어. 여기 좀 봐. 이 사진에서 내가 세어봐도 선생님들이 36명이나 되잖아. 참 훌륭하게 발전했구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사가 47명에 학생은 2,700명이었습니다. 내가 다닐 때는 남선생님 5인가 6분에 여선생님은 2분밖에 안 계셨고 학급도 한 학년에 하나뿐이었어. 각하가 최고의 의장 당시에 구미 상공을 지나면서 쓰신 편지를 보통학교 동창인 당시 면장이 갖고 계시더군요. 장월상이 말이지. 허허허, 그 친구 큰소리 잘 치지. 참, 그리고 이성조 교육감은 내 대구사범 동기생이야. 대통령의 얘기는 자신의 생일로 옮아갔다. 대통령의 생일은 그때까지 9월 30일로 알려져 있었다. 해마다 이날 대통령은 인사도 받고 선물도 받으면서 그때마다 쑥스러워했다. 난 언제나 가짜 생일을 세고 있어. 일생 동안 진짜 생일을 지내본 적이 없어. 아버님이 출생신고를 하실 때 음력 생일을 그대로 적었거든. 선우 비서관이 말을 꺼냈다. 2년 전에 각하 생일을 알아보니 양력으로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발표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번부터는 가깝게 욕먹을 각오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 사실 내 생일이 정확하지 않았어. 양력 9월 30일이면 외국 원수들에게서 축전이 오는데 그에 거북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새삼스럽게 모든 나라의 경위를 정식적으로 통보하기도 멋졌고. 지시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고 외무장관이 알아서 제외공관장들을 통해 조치를 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최광수 의전수석을 불렀다. 생일 바꾸는 문제 말인데 선우는 국내를 맡고 최 비서관은 국외를 담당하되 공문이나 공식 통지는 하지 말도록 해요. 자연스럽게 해나가도록 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말하라고. 절대 법석 떨지 말고 해야 돼. 박 대통령은 시종 웃는 얼굴로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모교의 과학실 건립에 잔신경을 많이 썼던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추모 사업회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지시켰다. 이유는 아직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독립운동기념관과 6.25 전쟁기념관도 없는데 비록 국가 예산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을 시기는 아니다 였다.